여러분, 혹시 731부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끔찍한 인체 실험과 생물학, 무기 개발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가진 부대인데요. 오늘은 731부대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잊고 지냈던 충격적인 진실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이 잔혹한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역사를 기억하고 직시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부터 731부대의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731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일본 관동군이 중국 침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극비리에 세운 생화학 무기 연구기지였어요. 겉으로는 당시 국제사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예방의학, 연구나 식수 보급과 같은 인도적인 목적을 가진 부대라고 거짓으로 홍보했지만 그 실체는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처참하게 짓밟는 생물학 무기 개발의 최전선이었죠. 초기에는 동양부대라는 위장 명칭을 사용하며 그 존재 자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731부대가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 계획을 품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인간의 생명을 도구 삼아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가장 잔인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불과 몇십 년 전 이 땅 위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듭니다. 정말 섬뜩하고 끔찍한 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이들의 만행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무게감이 너무나도 큽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참혹한 실험들을 이어갔을까요? 최근에는 731부대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밝혀줄 중요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하얼빈시 사회과학원 731문제 국제연구센터에서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과거 자료가 아니라 731부대가 패스트, 탄저균, 콜레라, 발진티푸스 등 인류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세균들을 활용하여 세균탄이라는 생물학 무기를 실제로 개발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단순히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당시의 공식적인 기록과 연구 문서들을 통해 그들의 잔혹한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세균탄 개발은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전쟁 범죄이며 인류에 대한 반인도적 행위입니다. 이 보고서는 731부대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생물학 무기 개발에 매달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해서 밝혀지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731부대의 만행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731부대의 만행은 정말 우리의 상상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들은 마루타라고 불리는 실험 대상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순한 실험 재료나 도구로 여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인 잔혹한 생체 실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냉동 실험이 있어요. 실험 대상자들을 극저온에 노출시켜 동상으로 인한 인체의 변화를 관찰하고 회복 과정을 연구하는 끔찍한 실험이었죠. 그들은 해부 전까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동상에 걸린 팔다리를 녹여보는 등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균 실험입니다. 패스트균, 탄저균, 콜레라균 등 치명적인 병원균을 주입하거나 음식물에 섞어 먹여 감염시킨 후 병의 진행 과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어요. 심지어 감염된 쥐나 벼룩을 마을에 살포하여 대규모 전염병을 유발하는 생체 무기 실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독가스 실험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독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폭파 실험에서는 수류탄이나 폭탄의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을 묶어놓고 폭발시키는 등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생체 실험들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실험 대상은 조선인, 중국인, 만주인,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 포로들까지 다양한 국적의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잔혹한 실험들은 당시 국제법과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731부대의 잔혹한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731부대 소년병 출신이었던 시미즈 히데요시가 9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79년 만에 직접 중국 땅을 밟고 731부대의 만행 현장을 찾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당시 731부대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시미즈 씨는 어린 시절 아직 채 성숙하지 못한 나이에 731부대에 끌려가 포르말린 병에 담긴 해부된 인간 장기들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실험 대상자들의 뼈를 수집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눈에 비친 그 참혹한 광경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증언을 통해 731부대의 실상을 알리고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회한을 넘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살아있는 증언을 통해 그들의 만행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렇게 직접 겪었던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시미즈 히데요시와 같은 용기 있는 증언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증언은 과거의 아픔을 현재로 소환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진실은 결코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증언이었습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미국과의 관계인데요. 731부대의 만행은 일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731부대원들은 자신들이 축적한 방대한 인체 실험 자료, 즉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낸 잔혹한 데이터를 미국에 넘겨주는 대가로 전쟁 범죄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해요. 와,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인류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가 기록된 정보를 넘겨주며 살아남았다니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심지어 731부대의 핵심 책임자였던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일부 부대원들은 미국의 세균전 연구소에 초빙되어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이어가기도 했답니다. 이는 미국이 731부대의 잔혹한 실험 결과를 직접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큰 역사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전쟁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대신 그들의 비윤리적인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국제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731부대의 만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광기뿐만 아니라 전후 미국의 실용주의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국제관계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배워야 하는 법이죠.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역사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실 규명과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731부대는 단순히 인체 실험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유린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류탄의 살상력을 높이기 위한 시험이나 화염방사기 실험,
그리고 다양한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대규모 살상 실험 등 정말 다양한 형태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실험들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인체 실험으로 인해 희생된 무고한 생명은 최소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적인 수치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생명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갔고 그들의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본이 개발한 생물학 무기로 인해 중국 내에서만 30만 명이 넘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하니 그 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학살이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를 통해 패스트균을 살포하거나 감염된 물과 음식을 민간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물학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에 명시된 전쟁 범죄를 넘어선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731부대의 만행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의 표본이자 권력과 과학기술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아직도 731부대의 전쟁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 왜곡을 일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강제징용이나 성노예 문제와 더불어 한국을 비롯한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많은 피해 국가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직시하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하고 은폐하려 드는 태도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아픔을 낳을 뿐이에요.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간의 진정한 화해와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넘어서 현재의 국제관계를 악화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은 단순히 과거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용기 있게 역사를 직시하고 731부대의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역사 왜곡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가능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미래를 망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이 세계 최대 규모의 세균전 실험시설을 대한민국 내에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731부대의 잔혹한 역사와 미국이 731부대원들의 연구 자료를 활용했던 전력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논란은 우리에게 더욱 민감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과거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 영토 내에서 이러한 민감한 실험시설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시설에서는 어떤 종류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실험들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사의 아픈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과거 731부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주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통해 배우지 못한다면 그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731부대의 끔찍한 역사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인류의 비극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직시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행위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물려주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류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침묵은 동조이며 무관심은 역사를 반복시키는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731부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